뉴욕주 차량국이 모바일 간편 운전면허증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직원 노조가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 내에서 H마트 등 아시아계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칼을 든 집단이 맨해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운전면허증 등 아이디를 모바일에 손쉽게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앱을 출시했습니다. 11일 주 차량국은 모바일 아이디를 위한 앱 모바일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서 발급받은 실물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모바일 아이디는 JFK, 라과디아 공항 등을 포함해 전국 30여 개 공항의 연방교통안전청 보안 검색대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특정 TSA 보안 검색대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주 아이디를 등록하려면 우선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MID 앱을 다운로드하고 모바일 아이디를 사용할 기기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 모바일 아이디는 신원 보호를 위해 하나의 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실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고 본인의 얼굴을 찍으면 신분증 정보와 비교해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정보가 확인되면 모바일 아이디를 기존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주 차량국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노조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 회원들은 어제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노조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노동자 대상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MTA 제노리버 회장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중교통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앞선 7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시위에서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경 나는 근무 중이었다며 한 승객이 역전에 하차할 것을 요구했고 내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운전 중인 내게 주먹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충돌을 방지하고 버스에 탄 다른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폭행당하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도시의 샌드백이 된 것이 아닌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6월 6일에도 17년 경력 베테랑 운전사인 아이작 에가레브바가 운전 중 한 남성에 의해 왼쪽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가 우회로를 타는 것에 분노한 여러 승객 중 한 명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MTA는 이번 시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H마트를 비롯한 아시안 슈퍼마켓의 성장이 틈새 시장을 노린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H마트가 지난 1982년 퀸즈 오드사이드의 작은 한인 슈퍼마켓으로 문을 연 뒤 현재 미국에서만 90여 개 점포를 둔 아시안 최대 슈퍼마켓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H마트는 단순히 신라면 등을 판매하는 틈새 시장이 아닌 전국 단위의 매장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의 유통체인으로 탈바꿈했으며 모바일 주문 앱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H마트는 기업 가치가 $20조 이상에 달하며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매장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을 3,7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 문을 연 인도 슈퍼마켓 파텔 브라더스, 로스앤젤레스에 본점을 둔 중국 슈퍼마켓 99 렌치마켓 등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동네 슈퍼마켓에서 H마트처럼 대형 유통체인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파텔 브라더스는 미전역에 52개, 99 렌치마켓은 11개 조에 62개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아시안계 슈퍼마켓이 1970년대부터 본국의 음식이나 식재료를 팔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는 미전역의 아시안 문화는 물론 첨단 유통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하이츠의 한 커피숍에 우통을 벗은 남성이 들어온 뒤 칼을 든 집단이 그를 쫓아와 그에게 여러 차례 칼을 찌르는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재빨리 주변에 도움을 청한 커피숍 직원의 기지에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맨해튼 암스테르담 애비뉴에 위치한 마일로 커피숍에서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의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우통을 벗은 채로 가게로 급히 들어오는 모습과 그를 쫓아오던 남성이 가게 앞에서 멈추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칼을 든 여러 남성이 커피숍 안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숨어있던 남성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과 직원들은 이들을 의자 등으로 방어하며 가게 밖으로 내쫓으려 했고, 그 사이 커피숍 직원은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39세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한편 어제 관광객으로 붐비는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도 한 여성이 가슴에 칼을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경 포토 오소리티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22세 여성이 가슴에 칼을 맞아 숨졌으며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성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후 8시경에는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33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와 연관된 테러 용의자 8명이 뉴욕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연방수사국 합동 테러리즘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ISIS와 연관된 타지키스탄 국적 8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며칠 동안 조사를 벌여 뉴욕과 LA, 필라델피아 등 전국 대도시 여러 곳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8명은 불법적으로 미 남부 국경을 건너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을 불법 입국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국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ISIS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IC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검사들을 청문회에 부르는 등 조사에 나서 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한 에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 검사장과 매튜 콜렌젤로 검사에게 다음 달 12일 법사위에 참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짐 조 전 법사위원장은 연방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정치적 기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맨해튼 지검의 정치적 기소에 관여한 주와 지역 검찰의 행동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이처럼 검사들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정치 공방 소재로 만들면서 기소 등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또 다른 정치적 음모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사들이 소환되는 7월 12일은 트럼프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리는 7월 11일의 바로 다음 날로서
트럼프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비판이 쇄도하는 시기에 맞춰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기억력이 쇠퇴했으므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로버트 허 전 특검도 의회에 소환돼 증언됐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모든 미국인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의 측근들은 의무복무제를 통해 군병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 의례라며 이를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행은 의무복무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공통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행은 이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군직업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적합한 군보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4만 1,000명 못 미치는 등 최근 몇 년간 군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젊은이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적 정신적 문제, 비행 등으로 군입대 부적격자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전국민 의무복무제를 채택, 대통령의 아들 등 사회 지도층의 아들도 예외 없이 군에 복무했지만 베트남전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2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무노가 3순위 숙련직만 무려 1년 정도 후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무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1순위와 5순위는 오픈 상태를 계속 이어갔고 취업이민 2순위는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빨라졌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도 2021년 1월 1일로 약 2달 정도 진전된 반면 3순위 숙련직은 지난달 2022년 11월 22일에서 다음 달에는 2021년 12월 1일로 무려 1년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접수 가능 일자도 3순위 숙련직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은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가 모처럼 만에 3개월 빨라진 반면 지난달 5개월이나 진전됐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 대상인 2A 순위는 예상외로 단 하루도 빨라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성년 미혼 자녀 대상인 2B 순위는 1개월,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1개월 진전된 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007년 8월 1일로 일주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식료품 가격 증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끼니를 거르는 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끼니까지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플랫폼 인투이트 크레딧 카르마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식료품 인상이 부담돼 가끔 식사를 건너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의 1은 월 수입의 60%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 그리고 음식 등 필수 생활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의 80%는 최근 몇 년간 식료품 가격이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미국인의 44%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저소득층을 넘어 일반 중산층까지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결국 경기 침체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이 교량 붕괴 11주 만에 통행을 정상화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과 해군 인양 잠수사들은 펍테스코강에서 잔해 약 5만 톤을 제거해 10일부터 항로가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작업에는 6해군 대원 약 2,000명과 해상 크레인 12대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볼티모어 항에서 스리랑카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호가 출발 30분 만에 동력을 상실해 길이 2.6km 대형 교량인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키브리지가 붕괴됐으며 교량 보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 6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량 잔해가 진입로에 210m가량을 가로막아 항구는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볼티모어 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미국 9대 수출입항입니다. 미국의 항구 중 승용차 및 소형 트럭 취급량에서 1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자동차와 소형 트럭 등 84만 7천여 대가 볼티모어 항을 오갔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교량 재건에 4년 이상이 걸리고 최대 1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지난달 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9명 중 절반이 넘는 21명이 올해 연준 금리 인하 회수에 대해 1회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2번 인하할 것이라는 응답은 9명으로 23%,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역시 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의 같은 조사에서는 2번 인하가 34%인 반면 한 번이 29%,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8%였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진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2.8%로 3월 조사 때 2.5%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져 응답자의 52%는 2026년이나 그 이후까지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3월 조사 때 46%에서 더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는 대선 전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 9월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비관론이 완화되면서 이들의 경기 낙관 수준을 조사한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은 지난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한 90.5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3월 201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10개 조사 항목 중 경기 개선 기대와 고용 확대 계획 등 5개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기업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및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년 장기 평균치 98을 29개월 연속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지수는 9.0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은 응답자는 전달과 동일한 22%였으나 자금 조달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6% 정도로 14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인 업체도 28%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며 미국은 남북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레곤주의 한인고 교생인 아이작 최가 육사와 공사, 회사 등 3대 사관학교에 동시 합격했으며 2024년도 내셔널 메릿 스칼라십 장학생으로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밥을 먹자며 인턴 직원을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뒤 2년 만에 이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초참한 2억 2,100만 달러짜리 파워볼 잭팟 복권이 뉴저지주 린덴월드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소재 닛산 딜러 2개 업소가 고객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뉴욕주 검찰에 적발돼 3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일 깨어있지는 않으며 사후 고향집은 국립공원 관리청에 기증할 것이라고 카터의 손자가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를 강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지아주 아틀란타 다운타운의 한 푸드코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최대 30만 대에서 25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